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라디오 커피하우스 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커피하우스의 향기로운 언덕입니다. 요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바람은 부드러워 걷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근처를 지날 때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살며시 다가와 잊고 있던 옛 추억을 조용히 깨우곤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카시아 꽃 향기 맡아보셨나요?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학교 담장을 따라 피어난 아카시아 꽃을 찾아보세요. 하얗게 흐드러진 꽃잎들 사이로 스며든 향기가 여러분을 오래된 기억 속 따뜻한 순간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른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는 22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잖아요. 대통령 후보 중 한 분이 소상공인과의 만남에서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슈가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커피의 가격에 대해 제가 방송에서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참, 오늘 방송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커피 원가에 대해 이슈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커피 원가가 많이 낮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커피 원두의 원가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커피 원두의 원가가 120원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제자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케냐 AA 생두의 가격이 1kg에 16,000원에서 2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격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생산 지역에 따라 커피의 품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값을 알기 위해 대략적으로 1kg에 19,000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커피 생두는 로스팅을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1.2kg으로 계산을 한다 했을 때 생두 가격은 1kg당 22,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 18에서 20g의 원두로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만드는데 그라인딩이나 머신 세팅을 위한 원두 손실률을 포함해야 하니 원두 1kg으로 에스프레소 40잔 정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커피 원두의 원가는 약 57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한 케냐 AA 생두가 다른 커피에 비해 스페셜티 커피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원가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피 원가는 600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120원은 아주 오래전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한 300원에서 비싸게는 6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들이 사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저렴한 매장은 1,5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좀 가격이 있다 싶은 매장은 한 5,000원 정도까지 하죠. 솔직히 아메리카노 하면 커피 원두와 물만 들어가는데 아까 계산한 그 커피 원가 생각하면 와, 이익이 정말 많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 커피랑 물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팔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커피 한 잔이 나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지요. 일반적으로 인건비, 임대료, 소모품비, 복리비, 수수료, 그 외에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통신비, 운반비, 인쇄비, 보험료, 세금 등등등 아주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누가 계산해 놓은 거를 좀 봤는데 총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26% 정도에서 지출이 57%를 유지한다면 순이익은 약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계산은 체인점이 아닌 경우이니 체인점일 경우에는
또 돈을 더 들여야 되니 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참고로 이 수치는 허영만 화백의 커피 한 잔 할까요? 세 번째 책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순이익은 18만 원 정도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요. 하루 매출 100만 원 진짜 올리기 쉽지 않아요. 원고를 쓰다 보니 2018년도부터 약 18개월 정도 카페를 운영했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호기롭게 시작한 카페였는데 실제는 직원도 두지 못하고 카페를 운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100잔만 팔자 그러면 남는다 했는데 하하하. 제가 운영했던 곳은 관이 운영하는 센터내 카페였는데 운영 계약 조건이 일회용품을 안 쓰고 공정무역 커피만 사용하는 거라 하루에 50잔 파는 거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다행히 코로나가 시작하기 약 5개월 전에 카페를 접었기에 망정이지 본전도 못 찾을 뻔했던 아찔한 기억이 남습니다. 여하튼 자 이제 커피 원가가 낮아 이익이 많이 남을 거라는 말은 안 하시겠죠? A to Z about coffee. 커피에 대한 얇고 넓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C로 시작하는 커피 용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카푸치노? 콜롬비아? 맞다. 카페인. 와인 하면 알코올이지만 커피 하면 카페인이죠. 만약 커피에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없었다면 커피가 오늘날처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료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엔 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커피 작물은 많은 동식물들이 그러하듯 특수한 진화적 이치에 따라 카페인을 생성하게 되었다는데 그 이치가 바로 커피 나무를 보호하는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품종과 산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로부스타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높은 해발 고도에서 재배된 아라비카 커피는 병충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카페인 함량이 낮은 편이라네요. 몇몇 아라비카 품종은 자연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낮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해결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네요. 다만 이러한 품종들도 낯선 환경에서 재배되면 카페인 함량이 높아지는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커피 음료를 추출할 때 사용된 커피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된 커피에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데 여기서 잠깐 커피 음료의 총량이 적다면 카페인이 적을까요?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음료의 양이 적더라도 많은 양의 커피가루로 만들었다면 소량의 커피가루를 사용한 양 많은 음료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다는 것이죠. 즉, 커피의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진하지만 부피가 작기 때문에 머그 한 잔만큼의 드립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셨죠? 커피가 양이 많다고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좋은 커피는 한 잔의 맛보다 그 한 잔에 담긴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한 모금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시간이 스며들어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할 게 있네요. 원래는 제가 매달 13일에 방송을 업로드하겠다 약속했는데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이 되어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커피처럼 향기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5번째 라디오 커피하우스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